금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5,500달러를 온스당 돌파했고요. 우리가 금은 투자 자산의 한 10% 정도는 제가 보유하시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만은 금이라는 거는 이자도 배당도 없습니다.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분은 금을 알을 낳지 않는 암탉이다. 그래서 금을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요. 제가 최근 그 3년 통계를 보니까 이 금은 ETF가 우리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영희입니다. 최근에 원자재 가격에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. 특히 금,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. 직접 금을 사기도 하고요. 간접적으로 ETF를 통해 가지고 이런 상품들에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런 가격들이 왜 오르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금값, 은값 가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. 우선 장기 추이를 보면요, 장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있고 최근에 굉장히 빨리 상승하고 있습니다. 금값이 일간으로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올 말 자료입니다만은 1월 말 자료는 제가 자료를 작성하는 시간이 1월 29일 19시였습니다. 그때 금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5,500달러를 온스당 돌파했고요. 은가격도 1,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. 장기적으로 보면은 상승했고요. 특히 2000년 1월을 100이라 했을 때 그래프입니다만은 최근에 은가격이 2,000이 넘었어요. 무려 20배 이상 상승했다는 겁니다. 금가격도 20배가량 상승했고요. 장기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금가격이 은가격보다 더 올랐습니다만은 최근에 은가격이 단기에 급등하면서 장기 추이도 은가격이 금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올랐습니다.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지 가격 결정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금은 자산 성격에서 보면은 화폐적 안전자산이죠. 과거에 금이 화폐로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. 물론 과거에 은도 화폐 기능을 좀 했었습니다만 현재는 주로 산업용 이런 게 은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수요자를 보면요, 일반과 개인 투자자들이 금, 은에 투자합니다만은 금액을 주로 투자하는 게 중앙은행입니다.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ETF 같은 형태를 통해 가지고 금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은의 주요 수요처는 산업이죠. 그래서 태양광, AI, EV 이런데 은이 많이 수요가 되고 있습니다. 이 둘 다 금리가 떨어지면 오르고요. 또 달러 인덱스에 상당히 민감합니다.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은 나중에 회계식 추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금리나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금값, 은값 다 같이 오릅니다. 중앙은행은 은은 매입하지 않습니다. 중앙은행이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금가격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변동성을 보면요, 금가격보다는 은가격이 변동성이 훨씬 더 큽니다.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분은 금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. 그런데 이 가격이 상승한다. 그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은의 투자를 상대적으로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금값 결정 요인을 여러 가지로 봤는데요. 그런데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통계들은 미 달러 인덱스, 그 다음에 미 10년 국채 수익률, 소비자 물가 이런 것들입니다. 장기적으로 금은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금 가격 올라갑니다.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하고요. 금 가격은 오르는 모습이 그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지면 금 가격이 오르고요.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르면은 금은 인플레 해지 수단입니다. 그래서 물가가 오를 때 금값도 오르죠. 실제로 제가 2000년 이후로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. 이 세 가지 요인 가지고요. 물가가 금 가격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미국 소비자 물가가 1% 올랐을 때 금 가격이 3.58% 정도 오릅니다.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1% 하락했을 때 금 가격은 1.36% 오른다는 겁니다. 그리고 영향은 크지 않지만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떨어질 때
금 가격이 올랐었습니다. 그래서 금 가격에 가장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물가다.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외에도 뭐 지정학적 요인, 미 연준에 대한 신뢰도 저하 때문에 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회귀 분석을 한번 해봤었어요. 이 세 가지 분석으로 적정 가격을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. 그런데 1월 29일 현재 이 세 가지 변수에 비해서 금 가격이 80% 정도 고평가 영역에 있습니다. 물론 이거는 금에 대한 수요, 지정학적 리스크,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미 연준에 대한 신뢰도, 쉽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미 연준도 못 믿겠다, 미 연방정부도 부채가 높거든요. 미 정부도 못 믿겠다. 이런 요인들이 여기에 작용한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 가대평가가 어느 정도 될지는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고요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경제 변수에 비해서는 금 가격이 지나치게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금 가격이 오르다가도 또 몇 년 동안 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금이라는 거는 이자도 배당도 없습니다.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분은 금을 알을 낳지 않는 암탉이다. 그래서 금을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요. 어떻든 이 거품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품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이 거품이 확대될수록 또 단기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여러분한테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. 장기적으로 10% 정도는 우리 자산 중에서 금을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최근에는 이렇게 가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10% 보유하신 분이라면 한 5% 정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떻든 경제 변수로 보면은 금이 상당히 가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. 올해 들어와서 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. 역시 은 가격도 물가가 오를 때 은 가격이 올랐고요.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은 가격이 올랐습니다. 그리고 금리가 하락할 때도 은 가격이 올랐는데요. 이게 뭐 산업 수요,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특히 1월 들어서 은 가격이 급등하면서요. 이런 경제 변수로 평가해 보면은 은이 역사상 가장 가대평가되어 있습니다. 거의 200% 정도인데요.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금 가격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품이 발생하면은 어느 정도 발생할지 참 알 수가 없죠. 그러나 이런 거품 다음에는 심각한 후유증도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부분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금 투자 방법은 실물 금 사는 것도 있죠. 은행에 가서 금바를 사든지 아니면 금은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거기 가서 실물로 금을 살 수도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부가세 10% 내야 되고요. 보관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.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은행에 있는 금 통장에 매월 얼마씩 넣으시는 것도 금 투자하시는 방법이고요. 그에 가장 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ETF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ETF라는 것은 주식처럼 늘 사고 팔 수 있고요. 소액으로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. 물론 그 매매 차익이 한 15% 정도 가세가 있습니다. 이익 나면 이만큼 그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. 그런 세금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편리하게 금을 살 수 있는 게 금 ETF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금강주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. 금강주 관련 ETF도 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금 투자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여러분 최근에 언론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의 금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한국의 금을 안 사고 있다. 아마 2012년 무렵에 한번 사고 계속 안 사고 있습니다. 참고로 그 세계 중앙은행이 작년에 금을 얼마나 수입 매입했는가 세계 금협회 통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만은 중국이 우리가 금을 많이 샀다. 이런 식으로 대부분 알려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중국보다도 금을 더 많이 산 나라가 폴란드, 카자흐스탄,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샀었습니다. 전 세계 중앙은행이 계속 금 보유를 늘리고 있고요. 참고로 러시아, 싱가포르
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금을 줄인 나라도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한국은행은 전혀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기 통계에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어떻든 대부분의 중앙은행, 특히 폴란드 중앙은행이 금을 100톤까지 작년에 샀다. 이거는 좀 특이한 통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떻든 세계고 중앙은행이 금을 사면서 금 가격 상승에 기여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금 투자에 가장 편리한 수단이 ETF다.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 ETF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펀 ETF라는 거 사이트에 들어가면요. 다양한 상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도 많이 되고 상대적으로 수익률 고려해가지고 여기서 선택해가지고 ETF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 가격, 은 가격 같이 오르고요. 특히 가격이 오를 때는 은 가격이 더 많이 올라 버립니다. 이런 의미에서 금과 은을 결합한 ETF가 있거든요. 이런 ETF도 한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 거래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요. 제가 최근 3년 통계를 보니까 이 금은 ETF가 우리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. 물론 앞으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은이라는 게 우리가 주식에는 이자 배당이 있는데요. 이자 배당이 없습니다.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금은 가격이 우리 코스피보다 최근 3년 동안 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.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금은 투자 자산의 한 10% 정도는 제가 보유하시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금이나 은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을 볼 때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. 금은 한 80%, 은은 200%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. 그만큼 거품이 생겼다는 겁니다. 거품이 어느 정도 더 확대될지는 사실 짐작하기 어렵죠.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거품이 발생하면은 언제든지 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요새 신문에 보면은 포모 현상이라고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. 이런 의미에서 한번 금, 은 가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현재 금과 은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국 달러, 그 다음에 미 연방정부, 미 중앙은행, 미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장기적으로 이런 금과 은 가격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. 여기다가 지정학적 문제도 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.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또 분석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